최근 평소와 다르게 심장이 뛰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가슴 통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심근경색증을 의심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심근경색증은 발생 후 초기 한 달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30%에 달하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원광대병원 순환기내과 윤경호 교수와 함께 관상동맥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연사 사망 원인 1위, 한 해에 약 7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심근경색증. 순환기내과 전문의 윤경호 교수와 급성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관상동맥 질환인데요. 관상동맥 질환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먼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혈관에 병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혈관이 주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따라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서 여러 가지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그런 병들을 말하게 됩니다. 크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상동맥 질환의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혈관 내막 안으로 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기름 성분들이 쌓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동맥경화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동맥경화증의 유발 인자로는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치료를 할 수 있거나 또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동맥경화가 위험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맥경화가 없으면 심혈관 질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는 있게 되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거의 모든 분들한테 검사를 하게 되면 동맥경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다라든지 또는 심장 CT를 찍었는데 심장에 석회화나 동맥경화가 있다든지 이런 소견을 듣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것들은 이 동맥경화가 병을 일으켰느냐 또는 일으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켰으면 우리가 시술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만약에 환자가 전혀 증상이 없다든지 또 다른 심장 기능 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이 없어서 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관상동맥 질환에는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질환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동맥경화의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진행이 돼서 혈관을 70% 정도 막게 되면은 이때 증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안정 시에는 큰 증상이 없다가 운동을 한다든지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무거운 옷을 든다든지 할 때 흉통이 생기고 또 안정을 하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더 진행을 해서 이제 90% 이상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이제는 안정 시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 있는데도 흉통이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혈관이 다시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돌연사나 그런 위험한 상황이 돼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렇게 동맥경화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맥경화반 안에 있는 기름 성분이나 여러 가지 나쁜 성분들이 피 속으로 나오고 또 혈전이 급성으로 생기면서 혈관을 갑자기 막는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것을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통증과 함께 쇼크, 의식불명, 심장마비, 돌연사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서 아주 응급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심장 근육은 혈관이 그렇게 막히게 되면 바로 괴사가 진행이 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전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혈관을 재개통을 시켜줘야만이 이런 영구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셨는데 네.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되게 우리 어떤 증상만 가지고 질병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은 신경경색증 환자 겪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요. 되게 공통적으로는 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심한 통증을 주로 호소를 하겠고요. 되게 위치는 이 앞가슴이나 오목가슴 쪽,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배꼽 상방부터 턱 하방에 이르는 전 지역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고, 네. 되게 경계가 불분명하게 넓은 위치에서 우리가 조인다, 답답하다, 터질 것 같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반된 증상으로 호흡곤란이라든지 식은땀,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증상 지속 시간으로는 되게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한 5 내지 10분 정도 안정을 취하면 회복이 되는데 반해서 불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지속이 되겠고요.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힌 거기 때문에 다시 혈관이 뚫리기 전까지는 계속 아프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서 식은땀이라든지 호흡곤란 이런 게 동반이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증을 의심을 해서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면 모두 한 번쯤은 심장병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걸까요? 네, 하지만은 실은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심장병은 꼭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 가슴이 아픈 환자분들을 조사해봤을 때 가장 많은 질환은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 쪽 질환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세 번째는 이제 흉부 근육통이라든지 늑간 신경통과 같은 흉곽 통증이 세 번째를 차지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식도 질환이나 흉곽 통증이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급한 상황은 아닌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심장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관상동맥 질환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잖아요. 진단은 네. 어떻게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이나 응급실에 오자마자 심전도를 찍어서 빨리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협심증과 같은 경우는 응급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부하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 심장 CT, 해그학 검사와 같은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런 검사를 해도 진단이 애매하거나 또는 이제 검사를 했더니 진단이 너무 확실해서 이제 시술까지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관상동맥 조영술은 혈관 안에 관을 넣고 조영제를 투여해서 혈관을 촬영하는 방법으로서 이 병변의 정도나 심한 정도나 위치 이런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확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 병 자체가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확장시켜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약물 치료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스텐트를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 중재 시술은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이나 손목의 요골동맥을 통해서 이 관을 심장까지 삽입시킨 후에 그 관 안으로 유도 철선을 놓고 이 철선을 따라서 풍선이나 스텐트를 그 동맥경화로 막힌 부분까지 넣은 다음에 확장시키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네. 이 스텐트는 이제 영구적으로 몸 안에 남게 되고 하지만 이것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나중에라도 혹시 혈전 같은 게 다시 생길 수가 있어서 이 시술 받으신 분들은 꼭 아스피린 같은 약을 평생 드셔야 됩니다. 네. 또 이제 그 흉통 환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병원에 빨리 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계속 빨리빨리란 말을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심장 근육에 손상되는 정도가 환자 예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해서 빨리 열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빨리 오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식은땀이 동반되고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빨리 119에 연락을 해서 이런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오는 게 중요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전라북도 권역 심내혈관센터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의 환자만이 119를 타고 오셨고 나머지 80%는 택시라든지 자가용으로 오시게 됐고요. 또 40%는 이 중지시술 가능한 병원이 아닌 작은 병원에 들렸다가 다시 이송돼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완치되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심근경색증 환자한테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네. 빨리 와서 빨리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윤경호 교수와 함께 관상동맥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과 또 협심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